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1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전쟁 대국의 최종 순위 3위에 빛나는 우리 김동엽 대표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우, 네. 가슴에 별도 빛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성탄절이 이제 하루 앞 다가왔는데요. 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한 해가 다 갔다라는 느낌이 늘 항상 들더라고요. 네. 김동엽 대표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을까요? 올 한 해는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저는 광풍이 몰아붙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 연예인 아니야? 연예인 아니야? 네, 스케줄이 너무 많아갖고요. 스케줄이. 예. 연예인들이 이런 심정이구나. 잘 새가 없다. 뭐 이런 느낌. 근데 네. 김동엽 대표가 요즘 가장 바쁘신 1인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 일단 저희 수익률 대회 오랫동안 달렸는데 입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왕에 또 선정이 되셨어요. 수익왕. 수익왕 죄송합니다. 네. 수익왕 네. 주식왕이 아니라 수익왕. 네. 주식왕은 저희 네네. 수익왕.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수익왕이 선정이 되셔갖고 수익왕으로서 또 활동하고 별도의 또 하셔야 되고 활동이 있습니다. 방송을 네. 또 하고 하셔야 될 예, 거고요. 맞습니다. 야, 너무 바쁜데요. 이게 다 누구의 덕이라고 보시나요? 네, 가족의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동엽 대표 수익률 대회 대국에서 당당히 입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드리면서 자 내일 또 성탄절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김동엽 대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 준비하셨잖아요. 네. 선물부터 풀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엽 대표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료 선물입니다. 무료 선물은 일단 무조건 받고 봐야 된다. 받으셔야죠. 네. 김동엽 대표가 이 선도 섹터의 비밀 VOD를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선도 섹터의 비밀, 선도하는 섹터, 그렇죠. 앞서가는 섹터, 네. 선도할 섹터, 곧 나올 예정인 섹터들. 이미 이런 나와는 섹터, 있는데 이미 나와는 있는데 2026년도가 이제 병오년이라고 해서 네. 붉은 말의 해거든요. 흔히 말해 적토마라고 하죠. 네네.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리마. 내년도에 뭐 1년 내내 시원스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한 관점을 제가 정성스럽게 VOD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관련된 URL을 들여가지고 그래요? 확인하실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결론은 같습니다. 선도할 수 있는 섹터를 찾는 방법을 VOD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사실 방법을 찾는다기보다는 네. 그냥 선도 섹터 자체를 안겨드렸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 분짜리인가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조금 안 됩니다. 좋습니다. ARS 서울 전화 02-3490-4585로 전화를 주시면요. 우리 요즘 가장 바쁜 김동엽 대표가 준비한 선물 무료로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 무료 선물이니까 또 한번 네. 공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일단 받고 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면서 자, 우리 입상하신 김동엽 대표님 일단 대회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근데 3위에 입상을 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좀 아쉬웠던 요번 대회가 아니었을까 싶은 게요. 금요일 날 마지막 대결 날 보유하고 있던 모든 종목들 네. 그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욕심을 내고 들고 있었더라면 네. 아마 1등의 자리에 올라선 게 김동엽 대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가 라면이라고. 네. 뭐 안 팔았더라면. 그거 사실 많이 하는 후회이자 이런데 네. 원래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고요.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해요. 네. 대회 날짜 하루만 더 연장됐으면 무조건 1등인데 그렇죠. 이럽니다.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월요일 날 제가 편입했던 종목이 또 상한가도 막 가고 그래.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들을 말씀을 주시지만 다 그게 다 가정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괴념치 않고요. 제가 오히려 더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것 같아요. 수익률 대회는 끝났지만
저만의 수익률 계획은 이번 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공격적으로 주도하는 섹터들에 대한 비중을 늘려서 하니까 이번 주 제가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수익왕에 오르게 된 게 짧은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꽤 수익이 많이 나는 매매를 하면서 가이드 계좌가 크게 좀 상승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난 2달간 수익률 대하면서 제가 좀 깨우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녹여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의외로 단기 성과가 잘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고 쭉 이렇게 달려가는 새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사실 이겁니다. 김동엽 대표는 본인과의 약속처럼 저랑 예전에 1대1 방송할 때도 차익 네. 실현을 할 때가 늘 항상 정확하시거든요. 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네, 수익을 네. 실현을 하신 다음에 네. 나머지는 약간 뭐 까치밥 느낌으로 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좀 뒤도 돌아보지 않는 본인만의 어떤 매도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예전에 몇 퍼센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없으신가요? 아니요, 이번에도 하나 대단한 거 뭐 발굴한 거 하나가 왜 신규 종목이나 시세 많이 난 거 네. 50% 미끄러질 때까지 꼭 기다리셨다 사셔라. 그러면 한 30-40% 올라온다. 최근에 신규 종목 하나가 그런 종목이 있어요. 50% 고점에서 빠진 다음에 지금 40%좀 올라간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이제 매매 규칙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부터 몇 번이고 이실직고 하죠. 베스트셀러라고 제가 표현드리는데 팔고 나니까 올라요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시세 굉장히 잘 나온 종목 아침부터 대바람에 오르지도 않은 거 팔은 다음에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이클이 좋은 종목 많이 보고는 있으나 제 나름대로의 수익권에서 팔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구나라고 네. 해서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방에서는 저 팔면 대기했다 사세요 이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은 이렇게 좀 겸손하게 재미있게 해주시지만 그래도 한국경제TV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주식을 가장 제일 잘하신 주식왕이에요. 수익왕. 네, 그렇게 그건 뭐- 내가 팔면 올라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가장 좋았던 1인이시기 때문에 네,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와 오늘 1대1로 좀 이야기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원래 한 글자로 하려고 그러다가 네. 너무 좀 횡할 것 같아서 독하게 마음 먹고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네, 한 글자는 뭐였나요? 궁금하네요. 독이죠. 독. 예. 오늘 시장은 독이다. 예. 어감뿐만 아니라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네. 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그냥 시장에 던진 뭐 느낌, 우리가 받은 느낌,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받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좀 시장이 사실은 아침에는 잠깐 반짝하다가 네. 거의 뭐 약하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만 두 가지 메시지가 시장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독한 마음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직 좀 와닿지 잘 않습니다. 모르시죠? 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시장에서 받았는데 하나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환율, 네, 지금 정부 당국에서 아주 독하게 마음 먹고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겠는데 내내 참았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아주 구두 개입을 세게 했거든요. 네. 뭐 외환위기 때급 이상의 코멘트를 하면서 구두 개입을 했다라는 표현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1,480원대를 넘실넘실 거리다가 1,449원, 하루에 30원이 넘게 떨어졌어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진작에 하지 지금이서야 이렇게 터뜨렸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마음 먹고 이렇게 질러대니까 시장에서 움찔해가지고 3년 만에 가장 최고 수준의 환율의 강세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1,500원을 뭐 넘볼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네, 저렇게 구두 개입의 강도가 세니까 움찔하고 반대 방향으로 튀는 것들의 여지가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쉽게 다시 1,480원대 근접 이런 얘기 나오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환율에 대한 주셨죠. 부분 당국에서 독하게 마음 먹고 오늘 질렀다. 요걸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 독하게 마음을 먹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두 번째는 독한 삼성입니다. 삼성. 네. 삼성이 오늘 굉장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줬죠. 네. 삼성에서 그 독일에 있는 그 전장 기업의 사업 부분 에이다스라고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부를 2조 6천억이나 주고 인수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그 5월 달에도 공조회사를 또 독일 기업을 한 2조 6천억치 주고서 산 경험이 있어서 이게 옛날 선대회장께서의 프랑크푸르트 선언도 있었는데 독일 쪽에 있는 기업들 이렇게 인수하는 게 좀 취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원래 삼성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현금 100조 가지고 뭐 할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늘 있다가 매년 지나가도 성과가 없었어요. 네. 그동안 한다 예전 뭐 부회장급에서 맨날 얘기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어떤 사법 풀이가 된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몇 건의 M&A를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 이재용 회장의 그 본인의 입에서 독하게 마음먹고 삼성을 다시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인수 사례는 시장에서 바라던 바의 어떤 그 초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전장 부분 사실 삼성이 하만 8년 전에 인수한 걸로는 턱없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 독일 기업의 인수로 통해 가지고 에이다스라고 하는 그 사업을 비롯해서 전장 부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공사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좀 업력이 대단히 있는데 사양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꿀꿀한 그런 기업들을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내 쪽으로 만들어서 신사업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그런 독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오늘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신사업. 그렇다면 삼성은 도대체 지금 그 기업을 인수를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나옴으로써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전장이죠. 전장. 전장이라는 게 전자장치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결국은 2년 전에 레인보우를 인수하고 또 5월 달에 공조회사를 인수하고 8년 전에 또 오디오 회사를 인수하고요. 이번에 이제 에이다스 회사를 인수했다. 근데 그 연결고리를 보면 결국은 자동차 모빌리티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강화라든가 신사업의 진출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2030년 정도에 매출 200억 달러가 나오는 글로벌 전장과 오디오 부분의 1등 기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요즘 삼성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의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한 반도체의 겨울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언제고. 그렇죠. 또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HBM4 기술력을 통한 성장세에 대한 전망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디램 호재 영업이익이 100조가 좀 넘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삼성에 대한 전략 한번 여쭤볼까요? 가끔 우리 직국계 네. 삼성이에요, 하이닉스예요 이렇게 좀 많이 맨날 여쭤보죠. 말 들라고 할 때 저는 일관되게 좀 삼성 쪽으로 삼성이었어요. 네.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뭐 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2년 동안의 궤적이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좀 앞섰던 것이기 때문에 항상 지속 게임을 하는 차원으로 보면 뭐 제가 한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장서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이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으로 거의 올인하는 분위기인데 요즘 하도 수급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레거시 디램이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졌대요. 네. 이게 크로스가 돼서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레거시 쪽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가 더 이익단의 어떤 승부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트리플 폴더블 폰도 물론 제한된 수량이지만 시장의 인기가 굉장히 크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이미지 메이킹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재료다 이런 판단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그러니까 두 주식만 있는데 누가 더 빨리 달리겠어라고 하이닉스와의 경주 게임을
결과를 계속 예측을 해달라 말씀하신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를 것이다, 그래요. 앞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레거시 쪽으로 뭔가 뭐라고 할까요? 사업성에 박차를 가하고 좀 더 힘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살아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네. 부분도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원래 레거시 디램 쪽을 계속 이제 라인을 축소하고 HBM 쪽 라인을 전환하면서 그렇죠. 흔히 말해 레거시 디램 쪽의 소부장들에 대한 오더 수주가 사실은 줄었었어요. 올해까지만 보면. 근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약 27%에서 30% 정도 소부장 쪽에 발주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발주금이 커져야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 생기고 그렇죠. 올해보다 내년도가 좋겠네라는 판단이 드는 거니까 그네들한테는 긍정적인 뉴스가 최근에 보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다양한 얘기, 환율부터 시작해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성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까지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이 내 계좌를 가장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네, 오늘 제외하고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이 있고 네. 다음 주 월화까지 월화가 3일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한데 3일밖에 안 남았을까요? 3일이나 남았을까요? 이런 해석부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신가요? 전 3일이나 남았다라고 3일이나 생각하거든요. 남았다. 네. 제가 5일 남았을 때도 많이 강조들은 5일이면 여러분들 계좌 10%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새해 바뀌면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 4일 동안만 따져보니까 한 8, 9% 정도 올렸거든요. 오. 그러니까 마음 먹고 올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지금 사실 개별 종목의 변동성들이 위아래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어떻게 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는 정말 거꾸로 타면 정말 위험한데요. 그래요. 어제 같은 경우 플러스 20% 나다가 하한가 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변동성 거꾸로 타면 정말 힘든데 그 반대 변동성도 나오는 장세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주 관련주들 아침에 마이너스 많이 나오다가 플러스 10% 20%까지 올라간 종목들도 오히려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찰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돼 있다고 하면 남은 3일 동안도 충분히 이런 종목 장세 회전 속에서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 글쎄요 크리스마스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실현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짧게는 3일 동안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배당에 대한 또 이슈들 때문에 배당 받으시려고 사시는 수급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다음 주 되면 이제 배당 낙이 되고 나니까 이제 본 게임이다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시장은 사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해가 넘어가는 것뿐이지 시장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미 다음 주부터는 새해다라고 보시고 저희들이 이번 수익률대 이후에 특집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새해를 바라보는 굉장히 좋은 섹터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계속 틈틈이 메모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포트폴리오 짜고 또 올해와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새해에는 그 새해에 맞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구성들을 다짐하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가 말씀하신 오늘 시장의 총평과 그리고 전략 그리고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그럼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광 우리 김동엽 대표의 시선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코스닥 이끄는 로봇주 현대무벡스 역대 최고가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다음 달 열리는 CES 2026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무벡스 등 로봇주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가 단기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최종 3위를 기록한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슈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코스닥 이끄는 로봇주 현대무벡스 역대 최고가라는 헤드라인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연속성부터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김동엽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 먼저 만나보고 추가 질문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방금 자막에 현대무백스 역대 최고가가 나오는데 살짝 부끄럽습니다. 왜요? 한 달 전부터 제가 현대무백스 노래를 불러서 이 시간 방송 때 뭐 오늘의 관심주, 추천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 그렇죠. 번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목표가를 높여서 말씀드렸고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 목표가가 18,000원인데 이틀 만에 지금 또 달성이 됐어요. 사상 최고가 나왔는데 제가 그러면서 사족을 붙인 게 있죠. 지금 18,000원이 넘는데 네. 제가 한 달 전에 9,000원에 팔았다고. 예, 팔고 나서 날아간 대표적인 종목 중에 베스트셀러. 하나다. 네. 네, 진짜 기가 막히게 팔아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실력이구나 아.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요. 이걸 새로운 전략으로 이용을 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어쨌든 네. 현대무백스가 한 2달 전쯤 기사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돈 버는 로봇, 숫자가 찍히는 로봇이라 해서 두 종목이 딱 언급이 됐었는데 하나는 현대무백스고 하나는 SPG였거든요. 네. 근데 그네들의 주가의 궤적을 보면 역시 로봇이 좋은데 그 안에서 또 돈까지 본다, 그렇죠. 숫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역시 결국은 조금 늦게라도 터져서 그렇죠. 굉장히 상승을 보여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라고 판단드리고요. 주가의 본질은 아무래도 실적. 네. 그렇죠. 주가의 실적과 기대감. 네. 거의 두 가지 본질이라고 하는데 둘 다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겠죠. 근데 제가 기다리는 그 기간에는 정말 안 가가지고 그렇죠. 야 너는 로봇주가 아니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되뇌었는데 그래서 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고이 보내줬더니 정말 거짓말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더블 시세가 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대무백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현대무백스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가 아니라 근데 이게 오래 있다가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만 며칠 아니에요, 며칠 사이에. 본격적으로 오른 지가 한 열흘도 안 됐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네. 한 달 전에 보내드린 거 치고는 하여튼 요새 급피치가 올라와서 요새는 뭐 로봇주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현대무백스에 대한 뭐 개별 관점도 있지만 이번에 CES 2026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 주말 정도부터는 벌써 뭐 프리 그 뷰라든가 행사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번에 뭐 삼성, LG, 뭐 포스코, 한전 이런 데 다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부스를 만들고 하는데 가장 관심이 큰 쪽은 아무래도 저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가장 큰 규모로 역대급으로 만드는 부스고 거기에서 AI랑 로봇 중심으로 진열을 할 거고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돼서 대중한테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것의 어떤 사양이라든가 어떤 또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한 관심을 받게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 관련해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집중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네. 참 요즘 주식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다라는 게 기사에서 찍어준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도 가고요. 예,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나오고 그렇게 좀 친절한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면 저는 공개가 된 다음에는 에게라는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 옵티머스보다 뭐가 낫지 이런 뭐 회의감이 나올지 아니면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런 반응이 나올지는 전 모르겠어요. 어차피 시세라고 하는 건 공개 전에 이미 그렇죠. 80%에서 90% 이미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 시점에서는 오히려 세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까지라고 하면 다음 주 초중반 정도까지는 네. 관련해서 연속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CS 이후에 반향이 만약 커진다고 하면 뭐 그 뒤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이슈까지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결국 2,000조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 스페이스X의 IPO를 가지고 한 2주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왔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내년 중에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그런 정도까지의 시즌까지 좀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말씀 정리해 보면 결국은 연속성에 대해서 단기, 중장기 다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본다. 충분히 달려가죠. 네. 제가 그렇게 평가가 되긴 합니다.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페이지를 가지고 뭐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AI와 로봇이 인간의 삶을 어메이징하게 바꿔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토시 하나 달아서 이견을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 세계 최고의 전략가이자 천재이자 사업가이자 부자인 사람이 저렇게 그래요. 얘기하는 걸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뭐 단기, 중장기 다 괜찮다 하는데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이게 단기적인 테마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럼 이런 식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투자 전략 측면으로 가면 이 완성 로봇보다 감속기, 액추에이터 같은 이 핵심 부품주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원래 급해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이나 전반적으로 로봇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휴머노이드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는 기업들은 감속기라든지 이 부품 기업들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쪽 종목들을 보고 이쪽 종목을 지켜보면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은 이렇지 않은 다른 쪽에서 좀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전략적이라고 하면 휴머노이드의 원가 구성상 감속기가 40에서 50%를 차지하고요. 액추레이터가 네. 그 안에 액추레이터의 또 반이 감속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액추레이터 관련주랑 감속기 관련주가 가장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전기차를 만들어도 그 중에 40~50% 정도의 원가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로봇도 결국은 액추레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고 그렇죠. 액추레이터 구성하는 감속기가 또 40~50% 원가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원가 비중이 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얼마 전에 또 역시 머스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옵티머스에 굉장히 적당한 액추레이터나 이런 걸 달고 싶은데 막상 제대로 없다는 얘기를 한 바도 있어요. 아직까지 액추레이터는 이게 흔히 말하는 로봇 손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인간의 이런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는 같지만 거의 근접하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완성형에 이르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아마 뭐 전 세계에서 내가 쓰겠다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로봇이 결국은 그 완성된 형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의 관점인데 저는 이제 오늘 상장된 그 수술 로봇주도 하나 있었는데 수술 로봇? 오늘 상장된 수술 로봇이 하나 있었어요. 리브스메드라고 굉장히 큰 덩치로 상장이 됐는데 아쉽게도 공모가 밑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수술 로봇주들도 조명을 받는 것이 결국은 사람한테 이 로봇이 어떤 쓰임새로 이롭게 작용을 해야지 그것들을 수용하는 정도가 좀 쉬워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서비스 로봇 이런 거 떠나가지고 수술 로봇 쪽으로의 좀 특화될 부분들은 있다. 웨어러블 로봇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 노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보행이라든가 뭐 등산이라든가 이런 여가 활동들을 도와주는 그런 보행 보조 로봇이라든가 웨어러블 로봇 이런 쪽이 전 앞으로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로봇에 관련돼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십니다. 네. 그 종목들 중에 로봇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직간 접주로 걸쳐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종목 그 시간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때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다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지금도 나와서 로봇 얘기 드리면 뭐 말씀도 들어보고 뭐 끄떡거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야 언제부터가 로봇인데 지금도 로봇 하라는 거냐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반대 의견이 있으시거나 많은 분들이 그 시점을 되게 또 이미 궁금해하세요. 엄청 진행됐는데 지금이라도라는 말이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제가 안 봤지만 우리 채팅창에도 분명히 야, 이게 언제부터 간 로봇인데 이제 로봇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사실 제가 현대 무백 세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추천주로 말씀드리면서 쭉 얘기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꺼내서 현대 무백스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구하고 로봇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섹터라서
2년 전에 아무도 얘기 안 할 때부터 로봇 얘기하다가 굉장히 소외됐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로봇주가 다시 좀 점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제가 봐서는 로봇이 2050년도, 60년도에 30억대 정도까지 깔리기 전까지는 로봇의 테마는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표님 딱 이것만 정리해 보죠. 그럼 대표님은 로봇 섹터 중에서도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쪽을 가장 유심히 보고 계신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쪽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로봇의 40%가 액추에이터. 네, 뭐 아까 좋은 예로 자동차, 전기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기차의 대부분의 가격은 배터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 또 배터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극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대장은 양극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로봇에서도 액추에이터 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속기를 또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고 네, 그리고 잠시 후에 종목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과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주시광이 선택한 현 시점 바로 봐야 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1분기까지 봐야 하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현 대표님 오늘 또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데 요즘 대표님의 종목 고르는 눈 네. 어마어마합니다. 매수 눈, 어, 매도 눈은 잘 모르겠어요. 왜요? 베스트셀러라고 하셨는데. 김동현 대표 말씀하시면은 종목이 쭉쭉쭉쭉 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기대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오늘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로봇 쪽에 관련해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요. 네, 최근에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나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는 모 회장님께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준 거 이런 그래요? 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그 회장님은 또 누구죠? 잠시 후에 네.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김동엽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슈어소프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슈어소프트는 흔히 말해서 지금 뭐 테슬라의 FSD가 이제 열광스럽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차용을 할지 아니면 독자별로 계속 밀고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대 기아차도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SDV 쪽에서 뭐 그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라는 거 오늘 또 한번 어떤 기사의 내용들이나 방문의 어떤 의지 또 발언의 수위 같은 걸로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슈어소프트를 향한 뭐 현대차의 어떤 투자라든가 협업 단계가 훨씬 더 강화될 거라는 관점에서 동사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첫 번째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슈어소프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만나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이렇게 뜨거운 우리 김동엽 대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전날 네, 산타 할아버지와 유사한 느낌의 김동엽 대표가 수염은 없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김동엽 대표에게 선물 본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김동엽이 선도하는 섹터의 비밀 VOD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도라는 의미를 잘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나올 것 같은 그리고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혹은 나와 있지만 주도는 아니지만 곧 주도가 될 것 같은 네,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의 비밀을 네. VOD 1시간짜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링크를 보내드리는 건데요. ARS 서울전화 02-3490-4585로 전화를 하시면 네. 이 김동엽 대표의 무료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송 보시면서 전화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료 선물은 일단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네. 받고 보셔야지 손해가 없습니다. 왜? 네. 무료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선물 받으셔서 연휴 때 성탄절날 1시간밖에 안 됩니다. VOD가. 한 시간도 안 됩니다. 그래요. 짧게 임팩트 있게 했고요. 편안할 때 방금 보시면 될 것 제가 같아요. 뜨겁다라고 갖고 표현하시는데 네. 수익률은 뜨겁고 제 머리와 이성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은 뜨겁고 머리와 이성은 차갑다. 네. 오, 그래 요즘 뜨거운 이유를 알겠습니다. 머리와 이성이 차갑기 때문에 수익률이 뜨겁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료 선물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우리 주시광 김동엽 대표가 선택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에서 또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데 로봇이라든가 로보택시라든가 결국 그 무거운 녀석들이거든요. 네. 그네들의 에너지를 조금 덜 먹게 하려면 결국은 가볍게 경량화라는 그런 이슈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장된 지 오래 안 됐으면서 경량화 이슈를 갖고 있으면서 로봇과 자율주행 쪽에 한 다리쯤 걸어놓은 기업을 찾아보다 보니 동사가 아주 제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인지 우리 김동엽 대표가 선택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한라캐스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동사는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경량 소재 부품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뭐 잘 아시듯이 철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알루미늄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또 강도는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철제 제품을 대신하는 알루미늄화되어 있는 다이캐스팅 공법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경도가 센 소재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로봇 부품 쪽, 특히 이 외관 쪽 케이스 쪽에 역할이 좀 클 거라고 보이고요. 누적 잔고가 이미 1조 이상 확보가 돼 있는 기업이라서 중기 실적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고 글로벌 A사랑 이미 계약을 통해 가지고 로봇 분야로서의 부품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크게 나오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장화라든가 자율주행의 고도화가 일어나면서 경량화 이슈는 같이 따라붙는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동사의 미래는 꽤나 밝다라는 점에서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도 1분기까지도 상승 추세 유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한라캐스트 오늘 급등했죠라는 채팅창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면 현대 위치에 대해서 어떤 평가라고 하고 계실까요?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1차 상승이 한 8,000원대부터 한 2만 원까지 쭉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의 수평 기간 이후에 오늘 거래량 급증과 함께 아직 박스권을 이탈하진 않았지만 빠르면 연말 정도쯤에 박스권 상향 이탈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1파 나온 다음에 조정 이후 2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라캐스트까지 저희가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선택한 1분기 눈여겨봐야 하는 주식왕의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동엽 대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왜 김동엽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집중해야 하는지부터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일단 감동이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그래요? 네. 내용이 좋고요. 내용이 알차죠. 진심이 담겨져 있고 진심도 있고요. 잘 듣다 보면 눈물도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미도 있는 건 제가 확실히 알고요. 거기에 알찬 정보도 있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오늘 좀 일부 아까 그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는데 삼성의 M&A의 시간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쭉쭉 그 추가적인 M&A라든가 이런 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예상해보는 즐거운 상상도 곁들이면서 이번 M&A 건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회사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서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낙수 효과 꼭 눈여겨봐야 되는 소부장 이런 쪽의 이야기를 싹 다 정리를 도와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감동이 있고요, 재미가 있고요, 때로는 슬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는 희노애락을 다 품고 있는 아무리 봐도 제가 너무 오버인 것 같아요. 충분히 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김동엽 대표의 온라인 무료 방송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오시면 되겠어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그리고 수익왕 그리고 주식왕 우리 김동엽 대표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흔치 않은 기회, 김동엽 대표가 준비하는 선물 흔치 않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ARS 서울전화 02-3490-4585로 전화해 주셔서 선도 섹터의 비밀 VOD 무료입니다. 보셔서 선도할 섹터에 대해서 꼭 보유하고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투자 서바이벌 최종 순위 3위에 빛나는 김동엽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최종 3위를 기록한 김동엽 파트너가 뽑은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자율주행 시대 속 주목해볼 만한 종목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만원, 손절가는 6,69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탑픽 종목 한라캐스트입니다.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복합 테마인 점에 집중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9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 정리해봤고요. 지금 바로 진짜 주식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최종 우승자 김동엽 파트너의 삼성 M&A 시간이 온다를 주제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김동엽 파트너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 02-3490-4585로 연락 주시면 선도 섹터의 비밀 VOD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익한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수익왕들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이번엔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3인 중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전쟁 대국의 최종 순위 1위에 빛나는 우리 안인기 대표, 그리고 최종 순위 2위에 빛나는 우리 강재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1, 2위가 함께하는 이 시간. 박수. 박수 좀 그만 치시죠. 박수 일주일 내내 치셨어요. 안인기 대표님 1등 하신 지 지금 한 3일 정도 됐잖아요. 네. 좀 피부로 느끼시나요? 아, 나 정말 어려운 수익률 대회에서 1등을 했구나 하는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제가 유튜브도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격하게 축하한다고. 네, 문자, 카톡, 전화, 진짜요? 친인척, 아무도 없었죠? 선후배, 진짜로. 와,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카톡에 또 이렇게 사진 한번 올려놨더니만 네. 다 좋아요 눌러가지고 이제 요즘 1등을 한 것을 제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1등이면요. 유튜브 너튜브 하시잖아요. 네. 하시면 거기 구독 같은 거 많이 하고 확 늘어야지 진정한 1등이지. 한 1000분 정도 넣으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1등하고 단독 방송 나왔을 적에 네. 우리 최규현 앵커님께서 네. 유튜브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주셨었는데 그때 이후로 600명 들었고 600명. 네. 1등의 효과가 이틀 만에. 네, 별로 없네요. 그런가요? 한 1000명 이상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안인기 대표가 하는 유튜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알찬 내용들 이런 거에 좀 감동을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아직 안인기 대표의 유튜브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고 내용이 괜찮다 하면 구독해 주시고 네. 아니면 많은 거죠. 네. 어. 안인기의 인기 종목 치시면은 나오니까는 꼭 구독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한국경제TV 유튜브도 아침에 음. 매일 또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강재현 대표님 2위 네. 이 체감하시나요? 실감하시나요? 없습니다. 이 뭐가 없으세요? 체감을 할 게 없습니다. 주변 인간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서는 네. 그래도 만족할 정도로 이제 호응을 받는데 그래요. 안기인 대표님처럼 뭐 구독자 수가 확 는다거나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유튜브요? 네. 합니다. 하고 계세요? 네. 그럼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데 네. 그 제 이름이 깡센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어렵네요. 깡센? 네, 깡센입니다. 누가 지었나요 이름? 예전부터 제가 지었는데 깡이 세다 할 때 깡센. 네. 어울리네요. 네. 어울리는데 이름이 붙지는 않아요. 맞아요. 본인 이름으로 다시 바꾸셔야 되는데. 그 깡센은 어떤 이야기를 올려주시는 건가요? 시황과 대응주. 주식 이야기를 해주시는 네. 거네요. 저는 뭐 싸움이나 뭐 싸움의 기술 오. 같은 거 깡센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시황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깡센이라고 검색하시면 강재현 대표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구독자 몇인가요? 전 많지 않습니다. 한 2,700분 정도. 2,700분. 네. 그럼 오늘 3,000분 목표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크리스마스 기대를 선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두 분에게 한번 보시고 재밌고 내용이 알차면 구독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두 분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와우. 네. 저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오늘 퍼드리는 날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수익률 대회 1위 하신 안인기 대표의 선물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안인기 대표 1위를 하셨기 때문에 우승 기념 무료 체험이 있습니다. 와. 우승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안인기 대표와 함께하는 것이 네. 이 시간을 네. 이런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분들 모십니다. 서울 전화 02-3490-4548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실제로 안인기 대표가 리딩했던 방법, 안인기 대표의 리딩을 똑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요. 무료입니다. 네. 무료는 일단 무조건 받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보면서 ARS 서울전화 02-3490-4548로 전화 주셔서 안인기 대표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강재현 대표도 우리 깡센 네. 강재현 대표도 준비했습니다. 강재현 대표의 선물 한번 볼까요? 자, 강재현 대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로 준비하신 내용이 없대요. 네, 오늘 없습니다. 아, 속았네요, 제가. 제가 울었나 봐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셨습니다. 강재현 대표는 선물이 없고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으시네요. 잠시 후에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사 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이야기 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두 우승자의 날카로운 시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시선에 들어오는 다음 주 뜨거울 것 같은 내 마음속의 섹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올 연말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섹터 만나보시죠. 26일까지 들어가면 10% 먹고 시작, 연말 배당 잭팟 여기서 터진다는 데입니다. 연말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기준일이 다가오면서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은행과 통신,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고배당 종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막차 전략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수익왕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연말 배당 잭팟 여기서 터진다. 우리 1등 안인기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인데요. 네. 여기가 어디냐? 연말 배당 잭팟의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여기는 은행, 통신,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엘리베이터, KTNG 등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들. 네. 요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아닌 1등의 노하우로서 여기가 어딘지 잠시 후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먼저 준비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연말이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년 3월 또는 4월 달에 배당을 받을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25일 내일 선탕절을 마치고 그다음에 26일 날 금요일 날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홀딩을 해서 연초에 홀딩을 해서 배당을 많이 받자, 이제 그런 전략인데요. 이런 전략은 역시나 자산가들,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배당을 목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당일 하루만 매수하는 경향이 좀 있고, 외국인들 기관들도 배당을 목적으로 찐득하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배당금도 받고 주가 수익 연출되면 이제 수익금도 크게 받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전략가들이 많이 계시죠. 최근에 이 정부 정책은 역시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가지고 네.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년보다 배당금이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이 연초 그다음에 분기, 반기 배당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노리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고배당주로는 역시 우리 최규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들, 그다음에 통신주 쪽에서의 매년 뭐 4에서 6%대의 배당을 줬기 때문에, 물론 이제 30일 날에는 배당락이 나오긴 합니다만 작년에 주가가 움직이는 상승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배당도 받고 주가도 빠르게 올랐던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도 지금 상승장에서의 박스권이지만 내년에 연초에 상승장이 연출된다면 저는 배당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고배당 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금 주당 12,000원까지 배당을 주겠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좀 나온 만큼 네. 거의 한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전통적인 배당 강자인 KTNG도 지금 6,000원 정도를 상향하겠다고 얘기 나와서 지금 반기 배당 1,400원 지급했기 때문에 연말 배당에서 4,600원 정도의 배당 가능성도 있기 그래요.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스몰캡 종목들도 있어요. 뭐 배당 많이 주는 일부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량도 좀 약하고
또 시장에서 성장률 부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 봐서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배당 성향을 잘 체크했다가 한 번 정도 들어가셨다가 뭐 배당락 좀 맞고 그다음에 매도 친다면은 내년 또 3, 4월 달에 큰 배당금 받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좀 좋은 기회로 삼으셔서 그래요. 꼭 먹고 알 먹고의 배당주에 대한 긍정적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배당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누군가 공짜로 돈을 준다면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이 없지요. 안익기 대표는 배당주 활용을 좀 하시나요, 평상시에? 저는 배당금을 받으려고 들어가기보다는 그렇죠. 배당주에 가능한 종목을 이미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해서 수익이 크게 난 상태에서 배당금도 같이 받는.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 배당도 그냥 배당 여기 배당이 세? 그냥 들어갈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전략과 전술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두 분의 노하우가 좀 궁금해집니다. 두 분 다한테 여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안익기 대표님. 네. 지금 방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무엇을 가장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전략을 짜시는지 궁금합니다. 배당만 목표로 들어가게 되면은 배당락에서 또 내려가고 네. 그리고 계좌가 약간 눈에 보이는 건 쪼그라들고 그리고 추세가 꺾인다면 오히려 손실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배당은 일단은 두 번째의 전략으로 가시고 어쨌든 올라가는 기세 있는 종목들의 집중 매매가 먼저 수익이 확정된 상태에서 배당도 받으면서 그리고 메이저들이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은 땡큐지만은 고점에서 매도를 치면 나도 매도하겠다는 전략으로 그렇게 추세 추종 매매 전략만 취하신다면 네. 배당 받고 또 차익 실현 좋고 주도주 집중하면서 요즘 또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또 고점 좀 팔고 저점 또 매수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도 같이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가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강지원 대표는 이 배당주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작은 네. 종목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형주 단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배당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강재원 대표만의 배당주 접근하는 노하우,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배당 투자가 사실 시기가 있는데 시기. 지금처럼 연말 배당을 노린다 사실이 아니고요. 배당주를 정말 잘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정말 주가가 한번 많이 빠졌을 때. 많이 빠졌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네. 코로나 때문에 주가 많이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추천해줬던 게 금융하고 자동차.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점이 한 저희가 잡았을 때가 67,000원에서 76,000원 사이 잡았었는데 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종목들의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 1년에 15%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잡으셨던 분들은 팔면 안 돼요. 왜냐면 1년에 15%짜리 배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같은 경우가 배당 플러스 시세 차익을 같이 먹는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뭐 흔치 않은 좀 드문 아주 드문 기회인 거잖아요. 그런 금융 기회가 한 번씩 옵니다. 한 2, 3년 단위로 한 번씩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은행주 같은 경우도 한 2년 전에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 배당 수익이 10%가 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 시즌이라서 이제 좀 있으면 배당 기준이라서 지금 배당 노리고 들어간다는 건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결국은 겨울에 밀짚 모자 사듯이 배당 시즌이 아닐 때 배당주를 접근해 사야죠. 놓자 이런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별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배당이란 부분이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자동차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쪽도 배당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배당 수익이 괜찮습니다. 4, 5%니까. 근데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2월 말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통신이라든지 보험하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들어와 있는 거고요. 업종마다 차이가 좀 네, 있네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배당을 기대해가지고 많이 지금 배당을 주는 보험하고 이제 증권 이런 쪽을 진입하시면은 문제는 배당 락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모멘텀이 이쪽에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래요. 안 들어오면은 당분간 물리시게 됩니다. 아, 그래서 사실 배당 투자라는 게 지금 배당 기준이 들어왔으니까 사야지 이런 관점은 소폭 지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왕 산다면은 차라리 2월달 배당 기준이면 아직까지 시간도 많고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세스에서 로봇이랑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쪽이 오히려 좋은 케이스입니다. 지금 당장 배당 받는다가 아니라 나중에 배당 기대감을 인해서 나중에도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1월달 이후에도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쪽이라면은 지금 사신 게 훨씬 더 나은 케이스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배당에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좀 더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면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 이슈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섹터입니다. 국내 복귀하는 서학개미 세금 깎아준다는데요.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에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올수록 제재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외환 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가 목적인데요. 해외 투자 자금의 유턴이 국내 증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수익왕 파트너들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에 복귀하는 서학개미 세금 깎아준다. 정부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시장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처음입니다, 이런 거. 네, 어, 좋은 정책이에요. 머리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인데요. 요거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강지현 대표가 준비하셨는데요. 준비하신 네. 내용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어제 방송 나왔을 때도 환율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하셨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주식시장에서 이력이 있었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다. 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환율이 올라가는 배경 자체가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나쁘거나 아니면 외환 보유액이 줄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제일 문제가 된 게 해외에 대한 직접 투자가 너무 많다. 이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그 요인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환차손을 볼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급락해서 바로 1,45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이 환율을 안정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해외 투자보다는 국내 투자를 더 끌어오는 게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해외 투자를 서학개미 분들이 그쪽에서 수익을 많이 냈다가 양도세에서 세금 부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다 면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을 어느 정도 수입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번 기회에 팔고 국내 주식으로 들어온다고 되면은 그 많은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 자체의 수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원래 그동안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가 원화 관련된 환율 관련된 선물화를 매매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벌은 돈이 국내에서 들어온다 했을 때 이게 95%는 세금이 없는데 나머지 5%에 대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입금 불산입으로 하면서 해외에서 번 돈을 그대로 국내에 들어오는데 단 1원도 손해보지 않게끔 해주겠다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벌었던 그동안 많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국내로 자금을 들어오기 좋은 그런 케이스라는 점에서 그래요. 환율적인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라 네. 현장에서 배운 야생에서 배운 느낌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요? 여기서 어떤 머리를 쓰고 그러면 이게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보면 이 안에서 좀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법하거든요. 두 분께 둘 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강지현 대표 계속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동안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출주들이 좋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좋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뭐 충당금이나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올라갈 때는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 했을 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로 찾아야 되냐면 내수주를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내수주는 소외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환율이 안정화되면 물가도 안정화되기도 하고 국내 경제 자체가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내수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가져와가지고 가공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가 이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었던 철강 산업 이쪽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는 유가가 떨어져서 상당히 이익을 내기 좋았었는데 환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된다는 될 때 항공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건설에는 이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도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 안 봤던 내수주들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인기 대표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짠다든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한다든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달러 강세 수혜주와 이제 달러 약세 수혜주. 그래서 달러 강세 수혜주는 역시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달러 강세 수혜주이고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워낙 강세 수혜주는 이제 수입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이 수혜를 보고 있어서 우리 아까 강재현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제 세제 지원 방안을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해외 주식을 매각을 한 후에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적에 해외 주식 양도세 1년간 비과세 면제. 그래서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가 나왔고 1인당 5천만 원 네. 비과세 한도고요. 그리고 세금은 1분기 때 복귀하게 되면 100% 비과세. 그래서 해외 주식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차익이 좀 많이 나가지고 내가 양도세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외 시장이 약간 살짝 또 좀 박스권에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뭐 테슬라든 마이크론이든 요번에 양도세를 좀 감면받자라는 마음에 일부 좀 대한민국으로 이제 넘어오셔서 국장에 메이저 매수하는 종목들 집중하셔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나는 그냥 세금 낼랜다 그러면은 뭐 꾸준하게 수익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홀딩하셔서 또 고점에서 매도 치셔서 세금도 내고 또 나중에 또 국장으로 넘어오셔서 또 같이 매매하신다면 요즘 올해 미국 시장이 올해 한 20% 정도 올랐을 적에 대한민국은 지금 7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2배, 3배 올랐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어떤 좋은 종목들 잘 선별하는 것도 좀 더 계좌 상승에 쉬운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한국경제TV 방송 많이 보시면서 시장 주도주 집중하시면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복귀하는 서학개미 세금 깎아준다라는 어떤 정부의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이거 첨언 더 하실 내용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섹터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우리 주식왕이 선택한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만나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먼저 주식왕 1위 우리 안인기 대표 선정 기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었다. 낙폭과대. 낙폭과대. 네. 그리고 실적 호전. 실적 턴어라운드. 네. 실적 개선. 개선. 그리고 메이저 매수 중. 수급. 추세. 그다음에 성장성. 좋은 거 다 갖고 있네요. 근데 네. 종목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이유가 있겠죠.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우리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카카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카카오가 사실은 주도주가 되기에는 약간의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 가지의 이런 악재를 딛고 지금은 이 플랫폼의 성장, 그다음에 콘텐츠 시너지의 강화, AI 시대에서의 계속 시장에서 약간 소외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4,600억대 나왔어요. 올해 예상치는 무려 7천억 초반입니다. 그다음 작년 대비 약 60% 가까이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구간, 매출액도 지금 78조에서 올해 82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실적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밀려 내려온 다음에 바닥에서 한번 쭉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시 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길게 본다면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좀 내려왔다가 또 이번엔 좀 크게 또 한번 올랐던 때가 있었었죠. 이렇게 또 AI 관련된 종목도 부각되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상승 이후에 좀 눌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쉽게 올라갈 것인가 물어본다면은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는 IT 대형주 쪽부터 해서 AI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난번에 12월 18일 날 저점을 찍었고
최근에 슬슬 외국인들 견도 매수가 가담되고 있어서 지난번 고점대 62,500원,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온 67,000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아마 1분기 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습니다만 네이버보단 카카오 좀 더 탄력이 좋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 부각되는 저평가에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우상향 기대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종목 카카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강재현 대표는 또 어떤 종목을 내 마음속의 탑픽으로 선택을 하셨을지 선정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내년에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요. 턴어라운드. 네, 워낙에 저평가이기도 하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것도 좋은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또 호재까지 품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신 가격대가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건 차트 보면서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포스코홀딩스. 네.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번 주 출하하면서 봐야 될 종목들 하신 말씀드릴 때 이들 종목들 잘 체크해 놓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요 근래 말씀드린 종목은 자동차 쪽을 제외하고는 다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제 철강 관련돼서 이제 환율이 하락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시는데 실제로는 철강 산업 같은 경우 중국에서의 감산이 중요한데 중국이 이제 감산을 넘어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된다. 이 부분 자체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하면은 건설 쪽이 좋아지느냐, 그다음에 선박, 이 조선 쪽, 그다음에 자동차 이 세 개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제일 안 좋은 쪽이 건설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 쪽이 내년에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풍력 관련해서가 이슈가 좀 되는데 풍력 쪽도 앞으로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은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특히나 자회사 포스코 ENC 같은 경우가 올해 대규모 충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내년에 풀린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 염호 그 호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쪽에서 리튬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부터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기대치로 인해서 있었던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들어온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면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할 때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 보면은 고가 대비해서 하락 추세를 넘겼죠. 넘기고 나서 사실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로 가기 위해서는 33만 원, 32만 원 이 라인대가 최근 들어서 계속 고가로서 인식했는데 지금 점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이번에 윗자리 돌파형을 만드는 과정대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돌파가 나오면은 윗자리가 하나가 열리기 때문에 먹을 폭 굉장히 크고 안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 우리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이제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선정 기준 궁금합니다. 제가 로봇주를 많이 좀 소개해드렸었죠. 네, 그렇죠. 월요일 날 제가 휴림 로봇 말씀드려서 한 10% 이상 또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현대 무벡스를 말씀드려서 2주 만에 지금 한 40% 넘게 올라왔었고요. 네. 그때 김동엽 대표는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3월 달에 제가 로보티즈 말씀드리로 지금 600% 이상 올라와서 로봇주는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 구간이 연출되고 있어서 네. 약간 올라온 상태지만은 또 한 번에 추가 상승 연출될 수 있는 로봇주 중에서 좀 핫한 종목들 하나 좀 소개 올릴까 합니다. 그래요. 로봇 중에서도 핫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인기 대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 원익홀딩스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원익홀딩스는 뭐 설비 투자 쪽에서의 탑픽주,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제조 공정 원료, 그리고 가스 공급 장치, 그리고 팹리스라든가 로보틱스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홀딩스가 붙다 보니까는 이제 원익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한라캐스트라든가 또 현대무벡스라든가 로보티즈라든가 계속 이 AI 관련된 이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이제 부각되고 있어가지고 요번에 CES 2026에서도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관심은 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계속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정부 로봇 사업에 대한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점. 최근에 현대차가 또 5년간 AI 로봇 산업 신사업 등에 50조 원 또 배정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로봇 시장은 연평균 한 40% 정도 성장 가능성, 산업화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끝난 것은 아니고 또 한 번에 상승 기대감이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오랫동안 저점에서 우상향 전개되면서 최근에 뭐 10,000원 초반에서 3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지난번에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 떴을 적에 이때가 또 메이저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가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눌리는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왔다면 저는 4만 원대 이상권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원익홀딩스 눌림목 조정 시 저점 매수는 긍정적이다 전략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인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원익홀딩스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강재현 대표 이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굉장히 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 그리고 마무리 국면. 네, 그리고 수급이 역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다고 보신다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내년 정책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하신 네 종목이 다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인데 어쨌든 우리 뭐 주식왕들의 탑픽 종목이니까요. 기대해 보면서 1분기까지 봐야 되는 우리 강재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강재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페이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공교롭게 이제 어저께 제가 네이버 좀 설명해드렸고 좀 전에 안인기 대표님이 또 카카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페이는 이제 카카오의 자회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과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파른데 왜 좋냐면 자회사인 카카오 증권이 있죠.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는데 이쪽에서가 실적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아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자산을 매각해서 국내로 들어온다 했을 때 해외 쪽에 카카오페이 관련돼서 자산이 꽤나 많습니다. 증권 쪽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그대로 증권사 국내로 들어온다 했을 때 역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 이쪽에서가 실적이 좋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역시 카카오 그룹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은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도 한번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올 때 그때 바로 제가 직접 딱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비슷한 위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전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달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단기간에 200% 이상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좀 급하게 하셨고 신용도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거의 6개월에 걸쳐서 다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도 얼마 안 남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나갈 물량 다 나갔는데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3거래 연속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자리대가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53,000원 자리대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직전에 박스권 상단을 만들었던 75,000짜리 돌파 시도가 열린다가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75,000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50% 가까이 가능하고요. 이 자리에 넘어간다면 추가적으로 상승도 더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큰 그림을 보니까 이게 매집, 숨고르기, 상승 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재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두 번째는 카카오페이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는 최고의 전문가 선택한 1분기 눈여겨봐야 되는 주식왕의 탑픽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탑픽 종목들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정리 도와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두 분의 그거부터 한번 보고 올까요? 준비된 화면이 있을까요? 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부터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수익왕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7만 원에 손절가 54,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인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 두 번째는 원익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4만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재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31만 5천 원, 목표가 38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9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재원 파트너의 두 번째 종목 카카오페이입니다. 매수가는 4만 9,500원, 목표가 5만 7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4만 6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서바이벌 시즌3의 수익왕 두 분의 탑픽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가, 진입가, 손절가 만나봤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은 1등 특집 안인기 대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네. 내일 우리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이럴 때는 정말로 안인기 대표의 비밀 공략 노트 이런 걸 공개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내일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날 뭔가 방송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거든요. 간절하신 분들이죠. 산타의 마음으로 안인기 대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큰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오늘? 일단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아침에 9시 땡 하자마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를 매수하는 종목을 골라내는 로직이 있는 검색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엠 순매수 발생주, 외국계 증권사 매수주, 종가 고가주, 그다음에 양봉주, 거래대금 순위 상위 눌러보니까 이제 오늘 NZ, 현대약품, 제용솔루텍, 한화비전, 프로티나, IT센 요즘 요게 이제 처음 올라간 게 아니라 최근에 몇 번씩 올라갔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색식 제가 쭉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2개를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브는 뭐 우리 최규현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는 간단하게 안인기의 인기 종목 들어오셔서 네. 매일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어요. 아침에 들어오셔서 아침에 메이저 매수 같이 집중하시면 계좌 금방 올라가니까 안인기 치시고 안인기 인기 종목 구독 꼭 하시고요. 네.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선물입니다. 제가 1등 수익왕의 우승자로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는 우리 VIP 회원님들의 이 라이브 방송과 종목 추천과 매매 기법 강좌를 일주일 동안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일주일 무료 체험 023490-4548번 전화하셔가지고 꼭 신청하셔서 1월 8일부터 14일까지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일주일 동안 안인기랑 하니까 계좌가 화끈하게 올라가는구나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엄선된 종목으로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게요. 이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보통 1등이시고 선물을 하면서 안 주세요 해야 주는데 안인기 대표님은 막 드릴게요. 제가 그러게요. 오세요. 네,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무료이기 때문에 안인기 대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년 초 2026년도를 2025년도의 마지막 우승자 1등하는 안인기 대표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울전화 023490-4548로 전화하셔서 어떤 1등은 과연 어떤 매매를 하는지 어떤 종목들을 보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안인기 대표 무료 방송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시즌3 우승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내일은 쉬고요. 모레 금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 뵙겠고요.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